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네. 저번 주 네. 형이 P타입의 하드보일드 카페 너무 열심히 준비하셔서 조금 쉬어가는 차원에서 장기하의 공중부양. 네, 한번. 평소 장기하 노래는 많이 들으셨어요? 예전에 그 싸구려 커피 시절에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좀 신기해가지고 신기하네 뭐 이래가지고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네, 전체적으로 예. 네, 첫인상은 어떠셨어요? 첫인상은 일단은 봄에 좀 듣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가 막 따뜻하고 춥다가 지금도 약간 추운데 춥다가 막 따뜻해지고 뭐 이렇게 활력이 돋고 뭐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봄을 생각하면 되게 어지럽고 뭔가 감정이 아련하고 그 아련함의 정체를 잘 모르겠고 그런 감정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여기 좀 노래에 들어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봄에 좀 들으면 좋겠다. 근데 봄에 들으면은 막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더 복잡해지려나?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, 그렇더라고요. 네. 그리고 뭐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. 그래서 나의 마음 또 뭐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마음, 그 다음에 또 다른 타자와의 어떤 관계 속의 마음,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전개가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내가 어땠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. 네, 이 노래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간소화된 미니멀한 비트를 사용했고 네. 멜로디 라인도 따로 없고 네. 되게 그 쓴 악기들도 없고 여백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장기하의 특유의 그 창법이잖아요. 뭔가 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중얼중얼하면서 그런데 특징이라고 하자면 그 음절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노래 가사를 쓴다거나 형이 시를 쓴다거나 할 때 글자 수나 이런 거에 조금 이렇게 내재율 같은 거를 발휘해서 맞추는 편이잖아요. 근데 이제 장기하는 입말들 위주로 해서 내뱉을 때 빠르게 내뱉고 잡아당기고 이런 특유의 어떤 랩에 비슷한 그런 플로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귀에 잘 들리고 뭐 그런 특징들은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지겨운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원래 장기하가 원래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? 노래를 이렇게 좀 그러니까 원래 그런데 예. 그걸 또 들으니까 예, 별로 새로울 게 없어서 이제 이 앨범 자체가 저는 이제 되게 집에서 홈 레코딩하는 수준 약간 되게 물론 그 얼마나 가겠어의 그 중간중간에 뭐 건반, 어쿠스틱 뭐 이런 약간 이제 악기들의 추임새를 비트로 활용한 부분들은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좀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장기하의 읊조리듯이 이렇게 부르는 거, 그 다음에 상대랑 대화하듯이 부르는 거, 이런 게 결국 장기하의 특성인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새롭게 갖고 갈까는 또 뭐 장기하의 고민이기도 하겠죠. 네네. 그래서 좀 뭐 약간 그 과도기 뭐 이런 느낌도 좀 약간 들고 이거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미니멀하게 팍 줄여서 정말 목소리만 강조되는 그런 음반이잖아요. 그리고 목소리에 딸린 감정, 그 다음에 목소리가 이렇게 나올 때 그 당기고 또 속도가 빠르거나 느려지거나 할 때의 그런 어떤 느낌? 이런 것들이 좀 잘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, 근데 장기하의 음악을 어떤 장르로 구분할 수 있어요? 그냥 가요죠, 가요. 네. 가요인데 저는 이제 이 장기하는 장기하만의 장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. 계속 거기만 있는 거야. 물론 이제 저희가 무슨 평론가는 아닌데 그렇죠. 제가 그냥 장기하라는 가수를 떠올렸을 때는 장기하의 얼굴들이건 뭐 장기하의 노래건 그냥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특성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장기하가 다른 프로듀서와 협업을 해서 프로듀서의 비트와 의도에 맞게
만들었으면 뭔가 다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? 그런 게 있는데 계속 어떤 그 자기 자신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느낌?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.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어떤 이를테면 시적으로 보면 시에서 보면 이제 어떤 방법론인데 방법론이 너무 셀 경우에 그 방법론을 바꿔서 다른 세계로 나가기는 쉽지 않은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하라고 하는 어떤 장르가 있는데 그 장르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. 새로운 장기하라고 하는 어떤 장르가 나와야 되잖아요.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가사를 내가 쓰지 않고 남의 가사를 받는다거나 뭐 남의 비트를 받는다거나 거기서 이렇게 뛰어놀게 되면 뭔가 더 새로운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형이 아까 이 노래 앨범의 주제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만 약간 갇혀 있는게 제가 이제 그 장기하가 재작년인가 산문집을 냈거든요. 아, 네네네. 산문집을 봤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. 어떡해. 대중의 시선에 너무 갇혀 있어가지고 자기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이 장기하는 일단은 표현이나 솔직함은 되게 높이 주고 싶어요. 되게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마음의 단계에서 발전을 못 하는 거야. 뭔가 굉장히 막혀 있고 갇혀 있고 약간 그래서 그런 자의 어떤 압박이나 예민함만 계속 드러내지 그거를 사람들이 짜증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해서 지가 알아서 멈추는 거죠. 그런 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. 그게 어쩌면 요즘 그 세대의 감성하고도 맞을지도 몰라요. 이 약간 그 망설이는 태도가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. 그러니까요. 이 음반 안에서 전반적으로. 근데 이제 망설이는 태도들이 문화적인 어떤 전반의 어떤 그 요즘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은 들어요. 그걸 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뭐 이렇게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어쨌든 그 망설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여러 방향에서. 근데 그 요즘 젊은 시인들한테서 이제 제가 자주 보이는 어떤 서술어의 특성이 뭐냐면 뭐뭐 하는 것 같다.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 같다라는 말은 저희 때는 약간 금기시 됐었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왜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느냐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그 뭔가 확정적으로 말하거나 뭔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 같은 게 있지 않나. 혹은 그 태도가 그 뭐 세대의 감성을 반영하면서도 그거 자체가 지금 기성세대한테 하고 싶은 어떤 말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. 또는 이제 역으로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그렇죠. 신경 쓸 것도 많고 뭔가 어떤 그 여러 담론들 정치적인 담론들에 민감해지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.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나 느낌을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게 이제 그런 뭐뭐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서술어에 그러니까 누군가는 장기하의 그 가사들 노래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할 것 같아요. 그럼요. 딱 나 같은 심정인데 근데 이제 저에게는 이런 가사들이 조금 와닿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나는 가사가 대상이 없어요. 이 지금 뭐 5곡이지만 한 2-3곡은 이렇다 할 대상이 없어요. 그러니까 뭐 마음이 대상이라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요한 사건이나 주요한 대상을 뺀 채로 그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이제 뭘 잘못한 걸까요도 그렇고 얼마나 가겠어 같은 경우도 이 2곡이 특히 그런데 노래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? 네, 그렇죠. 뭘 잘못한 걸까요는 이게 이제 뭔가 이별을 한 것 같죠.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이별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후회하는 일종의 후회가 있는 거죠.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거죠. 뭘 잘못한 걸까요? 내가 그렇게 뭘 잘못한 걸까요? 그렇지만 그게 하소연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반성까지는 아닌 것 같고
자기한테 하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특이한 게 뭐냐면 실제로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나오지 않아요.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졌는지의 어떤 과정을 알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. 잘못만 나오고 그 뭘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고 그래서 끊임없이 난 뭘 잘못한 걸까요? 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문하는. 그러니까 화자가 굉장히 뭔가 지금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렇죠. 이게 내 잘못인 것 같은 것이. 네. 네. 근데 또 여기 이상으로 감정이 격해지지도 않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까지 안 간다는 거죠. 그냥 읊조리듯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? 이런 약간 소심한 화자가 지금 보이는데 여기도 보면 아이 같은 살결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? 이거는 굉장히 이 화자한테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쵸? 왜냐면 이 아이 같은 살결이라고 하는 게 상대의 몸이기도 하겠거니와 그 어떤 내가 평소에는 들여다볼 수 없는 어떤 속살 같은 그런 느낌? 그걸 내가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. 그렇지만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알아왔던 다른 사람과는 아예 다른 얼굴로 돌변한 거죠, 상대가. 네네. 그러니까 왜?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. 왜 그랬을까? 이 사건에는. 그래서 뭐 영화 속의 반전이라고 하기에도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도 들어맞지 않는 얘기. 그럼 어쩌면 이 화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. 그냥 난 잘못한 것 같아. 그래서 근데 뭘 잘못했을까? 이렇게 계속 되묻는. 그리고 뭔가 이제 이 가정이 나오죠. 내가 털끝만큼이라도 달랐다면 뭐라도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. 그걸 언제쯤 그만둘 수 있을까? 이 후회를 언제쯤 그만둘 수 있을까? 근데 안 바뀌었을 거예요. 아마. 네. 그렇게 됐을 거예요.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이게 부연하면서 딱 달라지죠. 뉘앙스가 만약에 나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건 아마 너 당신을 만난 거겠죠. 라고 하는 게 정말 이 문장에서는 이 잘못이 정말 잘못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건 아닌 것 같고 결과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돼버린 거야. 미안해. 네, 이런 얘기인 것 같죠. 네. 네. 그래, 어쨌든 구체적 사건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겠어도 마찬가지. 맞죠. 얼마나 가겠어도 이건 이제 뭔가 뭐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 같죠. 네. 근데 이제 마음의 상태가 이미지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. 방금 전까지 촛불처럼 환했던 얼굴을 후 분 뒤 불어서 어둡게 꺼뜨리고는 너는 예전에도 여러 번 반복해왔던 그 얘기를 다시 꺼내. 그쵸?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꺼내니까 내가 뭔가 시작을 했어. 근데 그 뭔가가 안 나와. 그게 뭐 사랑이든 뭐든 앞에 거를 좀 연상해보면 뭔가 이렇게 사랑의 느낌인데 뭔가 이게 불을 딱 붙여놨는데 그걸 훅 꺼트리면서 그렇죠. 굉장히 실망스럽게 얼마나 가겠어 이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. 그렇죠. 그러고 다음 단계로 가요. 커다란 바위가 내 마음속에 천천히 가라앉다가 퉁 마침내 바닥을 치는 걸. 근데 이거는 이 상대가 얼마나 가겠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그 진행될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. 그래서 그냥 아니 짜증스럽게 얼마나 가겠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. 사실 어쩌면 이 화자는 얼마나 가겠어라고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. 그래서 어떤 불안이 있고 그 불안을 계속 짜증스럽게 상대가 건드리는 거야. 누구나 다 결말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계속 나도 아는데 계속 건드리는 거야.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죠. 아 나도 모르지. 얼마나 갈지는 당연히 모르지. 이러면서 감정이 확 분출되는 게 네. 되는데 이건 마음속의 소리야. 상대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죠. 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. 그럼 언제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따지면 너 미리 죽을래?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 묻지만 이건 마음속에서 하는 그렇죠. 얘기. 그쵸? 예.
그러니까 뭔가 소통의 문제 같기도 하고 그렇죠. 누가 더 냉소적이냐 그렇죠. 뭐 이런 문제기도 하고. 냉소적이에요. 참. 네, 냉소적인데 근데 이제 상대가 나한테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 그건 되게 억압적이거든요. 그렇죠. 안다고 하더라도 네.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. 내가 너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. 맨날 싸우죠 그러면.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. 그러니까 이 자도 이 소심한 자도 막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막 이러다가 마음속으로만 혼자 얘기하고 꿍 하고 있는 거죠. 네. 상대는 진짜 변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서만 이렇게 쿵쿵쿵 하는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불안들이 계속 가중되고 있고 뭐 네. 그런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제 너는 또 다른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럴 수 들어요. 있죠. 네. 그럴 수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시에서든 노래에서든 너는 대체로 또 다른 나와 겹치게 돼 있어. 너라고 했을 때 2인칭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렇죠. 그 다음에 부럽지 않아는 부럽지 않아. 이게 이제 타이틀곡이죠? 네. 이것도 사실은 대상이 없어요. 부럽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있을 뿐이지 뭘 부러워하는지 또 누가 뭘 자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고 사실 그것이 무엇을 자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뭐 여기는 대체로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약간 뭐 돈 자랑이겠죠. 근데 이 화자의 태도는 나는 전혀 부럽지가 않아 이 태도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한테 설득하죠. 내가 네가 10만 원 있고 내가 100만 원 있으면 네가 부럽겠지. 근데 100만 이게 논리는 그거예요. 내가 100만 원이 있더라도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. 부러움이라는 게 그런 상대적 어떤 박탈감에서 발생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부럽지 않다고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란 걸 모르는 놈도 있거든. 그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나야. 그렇죠. 뭐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흘러가면서 여기서 뚝뚝 끊기는 것들이 나오죠. 나는 전혀 뭐 네네. 부럽지 않아 뭐 이런 게 사실은 부러운 거지. 부러운 거야. 뭐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이 부분에서 끊기는데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뭐 아주 뭐 그 DJ들이 스크래치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걸 스크래치라고 하는군요. 본인의 창법 플로우를 갖다가 이제 스크래치 느낌으로 하면서 그래서 자기 풍자적인 느낌이 그렇죠. 확 살아나요. 여기 보면 또 그 노래가 끝난 다음에 뒤에 효과음으로 나 잔다 이러고 그렇죠. 마치 돌아눕는 듯이 이런 느낌이거든요. 아씨 나 잘 거야 그만해 짜증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여기서는 내가 청자를 그 설정하고 하는 얘기인데 그 청자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고 그 청자가 나한테 어떤 부러움을 사게 했는지 혹은 어떤 자랑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. 대상이 빠져 있고 내 말 그리고 내 말에 따르는 나의 태도, 내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만 나타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어떤 감정의 흐름 같은 거. 그래서 어쩌면 이 노래가 주고자 하는 것은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막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상대와 어떤 설득하고 하는 과정, 대화하는 과정에서의 변해가는 감정의 흐름을 전달해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?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. 그러니까요. 이 노래에 위안받을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저. 제가 그랬잖아요. 왜 이렇게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다고. 대신 장기하가 네. 다독여주는. 그 다음에 문제적인 노래가 있죠.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려고 해. 이 노래 설명해 보니까 여기까지 써놓고 다음 거를 쓰려고 그랬는데 이 말이 자꾸 자기한테 박히더래요.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자꾸 더 쓰려고 그래 이런 느낌으로.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노래가 여기에 이제 판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 중간중간에 들리잖아요. 그게 뭐냐면 그 심청가 중에 신봉사 물에 빠지는 대목. 이렇게 가다가 물에 빠지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
뭐 나오라면 푹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푹 빠져 들어가고 이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픈 데 없이 이놈 잘 죽는다 이런 네, 것도 맞아요, 있죠. 예. 이게 이제 신봉사의 말이에요. 이 아픈 데 없이 이놈 잘 죽는다. 내가 물에 빠져서 잘 죽겠구나 이런 느낌이에요.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거를 왜 깔았을까요?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자꾸 하려고 그래. 신봉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다니려고 그러다가 빠졌나? 뭐 이런 느낌도 들고. 심청이만 그렇지. 심청이가 안 팔려가도 됐겠죠. 그렇죠. 그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거를 깔았나. 근데 되게 효과음으로는 약간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 효과음들이 한 번씩 이렇게 툭툭툭툭 나오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자꾸 하려 그래의 느낌이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. 고지고대로 안 들리고 약간 좀 단어적으로 들리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뒤에 계속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만 반복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? 이런 그렇죠. 느낌이죠. 네.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자꾸 하려 그래는 뭔가 계속 하기를 강요하는 어떤 세계에 대한 말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세상에 무심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이런 어떤 포기의 순간이라면 자포자기의 어떤 순간이라면 계속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반복 구절은 그래서 될까? 계속 그런 의심들 또 질문들 그런 것들을 좀 던지는 것 같아요.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. 그렇죠.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거니와 배고프죠. 네,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.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. 가만히 있고는 싶은데 그렇지.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. 아니 저도 뭐 다 게으르게 정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는 게 좋아요. 근데 뭐 그럴 수가 있나? 현실적으로.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 순간들도 있어요. 그러고 이제 다로 넘어가면 다는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, 정말 봄에 잘 어울리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게 노래 중에 이제 진짜 노래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노래. 이게 이제 이미지적으로도 참 좋은데 5월이 오랜만에 우리 집 현관문을 탁탁탁탁 두드리네. 5월이 온 거죠. 5월이 왔다는 신호를 저 계절이 나한테 주는 건데 저는 여기 이제 처음 읽어내려갈 때 그러니까 노래를 들을 때 민들레 씨앗들이 싸락 눈발처럼 날리는 창가 이 비유가 되게 어색했거든요. 근데 왜 어색했냐면 보통 이 지규가 형성이 될 때 민들레 씨앗도 계절적인 거고 싸락 눈발도 계절적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계절적인 것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이 그 지규를 형성해 놓으면 되게 지규가 참신하지 않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데 민들레 씨앗들이 싸락 눈발처럼 해놓고 이제 넘어가니까 3, 4월 아침 저녁처럼 쌀쌀한 마음으로 바라보네. 아 이것 때문에 싸락 눈발처럼 눈을 넣었구나. 그러면 말 되네. 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아직 따뜻해지지 않은 거죠. 그렇죠. 따뜻해지지 않은 거지. 3, 4월 지났어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마음으로 바라보네인 거죠. 그래서 싸락 눈발처럼 이 들어가 있구나 해서 좀 재밌었고요. 뭐 가사는 다 반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계절이 바뀌어 바람이 불어도 가도 나뭇잎이 떨어져도 사람이 머무르다가 떠나려 할 때도 이 구절이 중요한 거죠. 사실 이 얘기 하려고 앞에서부터 쭉 이 얘기까지 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사람이 머무르다 떠나가려 할 때도 이제 이게 문제적인 거죠. 지금 그렇죠. 이 마음에서는. 근데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나만 하루 종일 나의 마음만 바라보다 나는 나의 곁에 있던 마음들을 죄다 다 떠나보냈어 생각하며 잠이 드네. 그게 이제 이게 반성인데 이 무심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쿨함과 이 무심함을 어떻게 하지? 저는 그 약간 반발심이 들었어요. 뭘 그렇게 무심해? 빨리 전화 걸어. 그러니까 좀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걸 알아채기 힘들 때도 있어요. 그런데
알아챘다 그러면 떠나보냈다 생각하면 잠이 드네 하면 안 되지. 그렇죠. 빨리 전화를 적극적으로 뭔가 샤워하고 해야지. 빨리 나가야지. 샤워하고. 그니까 좀 참. 그냥 더 이상은 행동이나 어떤 행위로 진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네. 딱 끝나는 네. 느낌이에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 약간 마무리가 덜 된 느낌? 그렇죠. 행동으로서도 그렇고 마음의 상태로서도 그렇고 노래로서도 그렇고 좀 마무리가 덜 된 느낌. 근데 그 마무리가 덜 된 느낌이 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시도 약간 마무리가 덜 된 느낌의 시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런 느낌인데 저는 그 이 무심함에 동의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다에서는 그나마 이 마음의 온도차가 이렇게 확 보여주면서 네. 이 봄의 기운으로서 네, 뭔가가 이어져야 할 어떤 그런 네. 흐름이잖아요. 네, 네, 근데 제목도 그리고 네. 다가 네.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. 다른 이미지로 갔으면 어땠을까. 그러니까 다 떠나보낸 거지. 다. 그 다지. 근데 이 제목, 이 음반 제목이 공중부양이잖아요. 네네네. 그 공중부양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, 우리가? 공중부양은 붕 떠오르는 네. 거잖아요. 네. 네. 그럼 지상과 좀 멀어진 느낌? 대상과 멀어진 느낌? 혹은 마음에 붕 뜬 상태? 뭐 이런 후자인 느낌? 것 같아요. 네. 그런 느낌인 것 같죠?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어떤 공중부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러니까요. 저는 뭐 이렇게 심심하게 가는 것도 저는 뭐 좋았어요. 다만 심심함이 무심한 태도로 이어질 때는 좀 반발이 들었지만 네. 예. 그냥 이게 요즘 감성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. 뭐 이런 요즘 어떤 감성의 어떤 태도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아유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